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만 6,87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5,452명, 완치 7만 3,889명으로 집계되어 4.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평균 2,0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카르타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26개의 사무실을 방역과 소독을 위해 3일간 잠정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폐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폐쇄된 기업과 사무실은 중앙 자카르타에 7곳, 동부 자카르타와 남부 자카르타에서 각각 6곳, 북부 자카르타에서 5곳이며 서부 자카르타에서 2곳입니다. 또한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건 프로토콜 위반으로 사무실 3곳을 영구 폐쇄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자카르타 차량 폴짝제가 코로나 확산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역학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개인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통한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과 접촉했던 인사들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통령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궁은 대통령 면담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은 물론 면담 당일 신속 검사를 이중으로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거리를 2.5m로 유지하여야 하고 테이블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궁은 조코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신속 검사와 PCR 검사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체제에 대비하고자 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12,500개의 마을에 인터넷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이 신속한 디지털화를 위한 모멘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디지털화를 위해 연간 60만 명씩, 향후 15년간 900만 명의 디지털 인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5.32%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이며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더 저조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가했다면서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영향권에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매년 5%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자카르타 사무소에서는 경북도 지역 중소기업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뉴노멀 시대 현지 맞춤형 지사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도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사업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소가 직접 유망 수입업체를 발굴하거나 전문 중개업체를 통한 수입 확대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경북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홍보단을 구성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홍보와 제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대사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최순규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사무소로 연락을 해주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구 경북 자카르타 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 국민카드가 인도네시아 여신 전문 기업인 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에 주식 80%를 인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였습니다. KB 국민카드는 그동안 동남아시아로 시장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9년 말부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왔으며 총 인수액은 1조 1천억 루피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데이터 제공업체 카타데이터에 따르면 KB 국민카드의 해당 기업 인수는 지난 7월 말에 완료됐으며 해당 기업명을 기존 FMF에서 국민 FMF로 변경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B 국민카드 대변인은 이번 인수의 주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자금의 잠재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 있는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발리지방정부 산하 공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와 함께 발리공항 도심터미널 경전철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철도공단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지하 경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덴파사르 공항에서 유명 관광지인 꾸따까지 5.37km 구간에 지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규모는 약 5조 루피아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교통이 혼잡하기에 도심 터미널을 만들고 공항까지 경전철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이며 도심 터미널은 7만 스퀘어 부지에 컨벤션 센터 등 복합단지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MOU 체결 주체들과 공동으로 직접 개발에 참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발리 지방정부는 내년 초 사업에 착공해 2023년 경전철을 개통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북부 외곽 경전철 노선 1단계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우리 기술로 전력과 신호체계 등 경전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공사의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관리 용역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인 리포그룹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58.5%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아파트의 구매 수요가 늘어 이와 같은 실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사 매출은 1조 800억 루피아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 6,860억 루피아보다 58.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상당 부분 주택과 아파트 판매를 통한 수익이었으며 주택과 아파트 판매는 작년 대비 66%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2020년 후반기에도 중저가의 아파트와 주택 판매에 매진할 것이며 이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몰이나 상점 임대 수익은 2019년 상반기 350억 루피아에서 9.3%가 떨어져 320억 루피아의 매출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재연장률이 줄어들고 있어 매출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국은 7월 기준 실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집계된 실업자 수는 688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37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개발계획국 장관은 3월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며 경제적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업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 기업들에게 각종 부양책을 제공하고 있고 세출 확대를 통해 국민의 구매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실업자 수 문제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청장은 8월 중에 예산 규모 25조 루피아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라 전하며 코로나19 사회보장 분야를 위한 예산 203조 9천억 루피아가 확보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인도네시아 1위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의 TV쇼를 통해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팬미팅은 사전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각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취합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등 현 팬데믹 상황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펼쳐진 퍼포먼스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오늘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업로드되었으며 3일 만에 200만 뷰를 넘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10월부터 토코피디아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고 당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참고로 토코피디아는 인도네시아 토종 전자상거래 업체로 설립 4년 만에 소프트뱅크의 선택을 받으면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